최근 확진자 급증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발원지인 중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복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에 이어 각국 정상들까지 중국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날리고 있고 7,300조 원 상당의 집단 소송도 제기된 상황인데요. 독일 언론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번 사태로 인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메르켈 독일 총리는 중국은 발생 원인을 투명하게 밝혀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최대 일간지 빌트는 지난 17일 율리안 라이엘트 편집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형식의 기사에서 당신 정부와 과학자들은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세상에 알리지 않았다라며, 그리고 당신은 이번 사태를 이용해 통치력을 더욱 강화하길 원하고 있겠지만 절대로 당신의 개인적인 권력을 강화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조만간 정치적인 멸망을 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 같은 라이엘트 편집장의 서한은 주덕 중국 대사관이 빌트가 선동적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 반발한 데에 따른 것인데요. 앞서 빌트는 최근 사태를 놓고 중국 정부의 책임을 물으며 세계 경제에 끼친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메르켈 총리는 지난 20일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은 발생 원인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며 그들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전 세계에 도움이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도된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이번 위기에 잘 대처했다고 말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며 분명히 중국에서 일어났고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의 기원 및 확산에 대해 국제사회의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마리스 페인 호주 외교장관은 지난 19일 세계보건기구의 위기 대처를 포함해 이번 사태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40개국 1만여 명을 대신해 미 범원 법무그룹이 플로리다주 법원에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영국 데일리메일이 지난 19일 보도했는데요. 소송의 배경은 중국이 지금까지 진실을 은폐해왔고 이로 인해 각국이 경제적 손실을 받은 것 등을 이유로 총 7,300조 원의 배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앞서 미국 내 보수단체인 프리덤 워치는 중국이 생화학 무기 제조 과정에서 유출했을 것이라며 지난달 텍사스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영국 외교연구소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는 이달 초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지금까지 G7에 끼친 손해만 약 4,900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각국이 지난 3월까지 투입한 대응 예산을 산정한 것으로 미국 약 1,420조 원, 영국 약 534조 원, 캐나다 약 72조 원 등을 더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도 변호사협회는 중국이 이번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며 유엔 인권이사회에 청원서를 지난 3일 보내는데요. 중국 저격수인 트럼프 대통령도 연일 거침없는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중국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책임이 있다면 상응하는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실수가 있었다면 실수는 실수다라며, 그러나 만일 고의적인 책임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중국에 화가 난 거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트럼프 대통령은 확진자 수가 미국이 가장 많은 게 아니라 중국이 더 많다라며 중국 통계의 신뢰성을 깎아내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의원들이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미국 국민에게 중국 정부를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21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론 라이트와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이날 의회에 하원 결의안 6,524호를 제출하고 중국이 의도적으로 세계보건기구와 다른 나라를 호도했다라며 중국의 국가 면제를 박탈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국가 면제란 국제법상에서 외국 영토 내에 있는 주권 국가의 행위를 국내법 적용해서 면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사법 관할권 면제와 집행권 면제로 나뉘는데, 사법 관할권 면제는 국가 행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의 권리 구제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 역시 이 같은 취지를 고려해 발의된 것인데요. 두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이 이번 사태로 인해 미국 전역과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경제 위기까지 야기했다라며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고의적인 허위 진술로 많은 미국 국민이 목숨을 잃었고 영구적인 부상과 사업의 피해를 입었다라며 이 법안은 미국인들이 중국으로부터 잃어버린 것 중 일부를 되찾게 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중국 정부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경수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나라며 근거 없는 공격을 중단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중국이 과연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하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세상사였습니다. 한국산 키트를 대량 구매에 성공한 메릴랜드주의 레리 호건 주지사의 스토리, 또 트럼프가 이것을 쓸데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한 사건이 미국 야후와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의 메인을 차지하는 등 큰 화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연방정부의 검사 능력과 주정부 지원을 한창 강조하던 중에 한 기자가 브렛 지로 보건복지부 차관보에게 질문을 합니다. 충분한 검사가 가능한데 메릴랜드 주지사는 왜 한국에서 키트를 가져왔는가? 지로 차관보는 메릴랜드 주지사가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미국에는 매일 초과 검사 능력이 있다고 답했고, 기자는 다시 메릴랜드주는 충분한 키트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라고 하자 마크 펜스 부통령도 우리 연방정부도 검사시설 개방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역시 못 참겠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끼어들어 호건 주지사가 펜스 부통령에게 먼저 연락했더라면 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신의 연방정부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주 정부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메릴랜드주의 호건 주지사가 한국에서 50만 키트를 수입한 것이고, 또 이것이 화제가 되어 자신들이 주 정부들을 충분히 지원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못마땅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은 양쪽에 끼어서 입장이 곤란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더 돌려서 보면 진단키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존재가 미국의 보건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지형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월 20일 미국과 한국은 같은 날 첫 판정자 발생, 2월 말 한국, 중국에 이어 확진자 폭발적 증가, 베트남의 통수, 세계 각국 한국인 입국 제한 확대, 미국마저 한국인 입국 금지를 하면 어쩌나 불안, 트럼프, 미국은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자랑, 그리고 약 3주 한국의 반전 드라마가 세계의 희망으로, 미국 민주당을 비롯한 반트럼프 진영, 트럼프를 까려면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이 엄청 잘하니 한국 좀 봐라,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 엉망진창이다라며 트럼프 공격. 3월 24일 트럼프 한국에 긴급 전화, 키트와 의료장비 요청. 생방송 브리핑 시에 기자 언론들 한국하고 비교하는 거 좋아하는데 나도 한국과 통화했고 한국도 우리 보고 잘했다고 했다. 우리는 한국보다 테스트도 많이 했다 라고 자랑합니다. 물론 트럼프의 저 한국보다 잘했다는 자랑은 팩폭을 맞기도 했지만, 트럼프는 한국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한국도 나를 지지하며 앞으로는 한국보다 잘할 거다라고 이미지 메이킹에 한국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11월 트럼프 재선의 핵심은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누가 현 사태를 가장 잘 해결해 나가느냐라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11월까지 한국을 잘 이용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올려야 하는데, 메릴랜드주의 호건 주지사가 트럼프가 혼자만 가져오고 싶던 한국과의 사이에 끼어들어 버렸으니 열이 받을 만합니다. 더구나 호건 주지사는 한국 출신 아내의 감동 사연까지 더해서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가져가 버립니다. 호건 주지사는 한국 시간 21일 50만 회의 검사가 가능한 한국 진단 키트를 확보한 것에 대해 브리핑을 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주지사는 아내와 함께 볼티모어 공항에 직접 나가서 대한항공 화물기를 마중 나가 50만 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한국 랩지노믹스사의 PCR 방식 키트를 받은 것입니다. 메릴랜드주는 한국에서 키트를 확보하기 위해 오래가는 우정이라는 작전명까지 붙였고, 3월 28일부터 주지사의 부인 유미 호건 여사는 13시간의 시차인 한국과 매일 밤 통화를 하며 비밀 작전을 진행했고, 22일간의 비밀 프로젝트 끝에 한국에서 진단 키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한국인의 감사에 큰 빚을 졌습니다 라면서 한국말로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이어 한국 키트는 메릴랜드를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로드맵에 중요한 상황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야후 일면에 계속 올라와 있는 트럼프와 호건 주지사와의 대립 기사의 댓글들 대부분도 이번 사태의 진행을 제대로 막지 못한 트럼프의 책임에 대해 질책을 하고, 메릴랜드 주지사가 한국의 협조를 얻어 키트 조달에 성공한 것을 호평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추가 테스트를 할 5,000개의 연구실 리스트를 주정부들에게 제공했고 충분히 지원하고 있으며 나는 잘하고 있다고 홍보해왔습니다. 또한 불과 이틀 전에 문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한국과 미국의 좋은 관계, 문 대통령과 나의 좋은 관계, 내 친구, 한국이 세계의 모델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총선 승리를 축하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현 사태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과 밀접한 관계인 것을 과시하기도 했는데, 호건 주지사가 반트럼프의 선봉 CNN에서 미국의 테스트 능력이 충분한데 주지사들이 제대로 임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 트럼프의 말은 절대적 거짓이라고 한 데 이어 한국 키트를 조달한 것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버리니 트럼프는 열이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 역시 호건 주지사의 한국 키트 구매는 브리핑에 참석한 당국자들의 허를 찌른 것 같았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독일 내무부는 현 사태의 대응 전략 보고서에서 한국을 롤모델로 삼는다고 명시하기도 했으며, 한국을 칭찬해오던 독일 언론은 이제 미국과의 비교 모델로 한국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간 타게스 차이퉁은 미국은 이 동맹국 한국을 잘 살펴봐야 한다. 미국의 절망적인 위기관리 상황을 보면 한국과 같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면서 문제없이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하는가 하면, 주간 슈피겔은 커버 스토리에서 한국을 모범학생, 미국을 문제학생이라고 지칭하며 한국과 미국 상황의 진행 과정을 묘사하고 트럼프의 대응 실패에 대해 철저히 해부하면서 트럼프는 세계 강국 미국을 무덤으로 밀어넣을 것인가 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진 베를린 정치문화연구소장은 다자주의를 강조해야 하는 독일 입장에서 민주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한 한국의 가치를 활용하며 미국과 트럼프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키트와 의료물자 등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높아진 위상의 한국은 칭찬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가져가야 할 이미지 자체로도 중요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정치적 음모론 같은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만약 정치에 기획이나 음모 같은 것이 있다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의 실책을 더 조명하기 위해서 미국의 민주당 계열이나 반트럼프 진영에서 한국 키트를 또 조달하거나 한국과 직접 협력 관계를 가져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상상도 해봅니다. 대통령인 트럼프가 정식 외교 라인을 통해 한국의 이미지를 선취하는 데는 유리했지만, 이번 메릴랜드 주정부 자체가 별도로 한국과의 협력을 이끌어내요. 결과적으로 호건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이고 이미 주지사협회 의장이기도 합니다만 전국구로 이미지 상승에 성공한 셈이기도 합니다. 트럼프도 최소한 대선까지는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방해비도 계속 고집하는 등 별일도 다 하고 있는데, 반대로 가장 중요한 근본 사태의 해결에 관한 좋은 이미지를 얻기 위해 한국과의 협조를 강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몸값이 높아진 한국이 좋은 기회를 잘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한국 대통령이나 외교부 장관에게 협조 요청 통화를 한다든지 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인들의 이미지가 올라가는 나라들이 있는 것도 상상만이 아닌 현실이니까요. 좀 너무 취했을까요?